이번에는 팔자를 한번 고쳐봅시다. 과연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자면은, 그리고 즐겁게 살자면은 팔자를 한번 고쳐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팔자를 고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최소한 팔자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팔자를 고치자면은 가장 중요한, 팔자를 개선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이에요. 음양과 오행. 음양과 오행인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부족한 오행. 과연 어느 것이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 부족한 오행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물들을 찾아서 내 팔자에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팔자가 상당히 개선되고, 또 그 작용이 많게 작용을 하면은 또 내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팔자에서, 내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족한 오행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지만 되겠죠. 한간에 유행하는 많은 오행들의 논리, 오행의 광약 왕세를 결정하는 논리들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간에 유행하는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거의 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바로 생,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이런 논리들로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면은 이것은 자칫 이혈령, 비혈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삼명명리에서는 오행 왕세를 판단하는 것은 생왕고사절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을 설명하면, 목은 해에서 생에서 인과 묘에서 왕하고 다시 미에서 묘고, 즉 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에서 태어나서 인묘에서 왕하고 차츰차츰 소멸되어 가면서 미는 뭐고? 묘가 되죠. 묘가 됩니다. 그래서 묘 다음이 절이 되고 묘 앞에가 사가 되죠. 목은 오에서 사하고 미에서 묘에 들어가고 다시 신에서 절하게 되는 거죠. 절한다. 기가 끊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끊겨서 소멸되고 다시 언제? 해월에 생하여 다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들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왕하게 되고 다시 소멸해서 묘에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생하고 왕하고 묘에 들어가고, 이렇게 일생의 주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가장 왕성할 때는 바로 제왕과 근록이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도 인에서 생에서 사와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묘에 들어가고, 나머지 오행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왕고 사절에 의해서 무엇이요? 그 오행의 왕세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왕고 사절로서 각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여야지만 가장 정확한 그 오행의 강약 왕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주가 있다 합시다. 이 사주에서 과연 어느 오행이 가장 쇠약한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수를 봅시다. 수, 지지에 진, 자, 해가 있죠. 수어, 걸록지와 제왕지, 왕지가 있죠. 해자, 그리고 묘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왕하다. 다음 목을 보면은, 목은 갑이 있죠. 진이 있죠. 진은 인묘진, 목이 왕지를 지나 고지 꽉 찼으니까, 목이 자라서 꽉 차게 되니까 진은 목어 고가 되죠. 진은 목어 창고가 됩니다. 꽉 차서 넘치니까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창고에 보관하면은 목은 혜택이 차츰차츰 소멸해 가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은 왕성하죠. 그렇지만 소멸하여 가는 기이기 때문에 카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각 오행의 왕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지가 있어서 목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그리고 금을 한번 봅시다. 금은 오,
진, 화, 해 4개의 뿌리를 내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왕과 근록과 묘고가 없어요. 그리고 금은 자월, 자에서 사하게 되죠. 그렇죠. 금은 사에서 생에서 신유에서 왕하고 축에서 묘에 들어가죠. 자는 무엇이에요? 금이 수금의 땅이 되죠. 그러니까 금은 극히 쇠약합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경금은 기는 무엇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몸체가 있어야지 영혼은 즉 기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없는 천간에 떠있는 기에 해당하는 이런 오행들은 있어도 아주 쇠약한 인간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에 해당할 뿐이다는,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으로 비교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금은 쇠약한 겁니다. 천간에 있지만 이 천간에 있는 10개의 천간들은 지지에 뿌리 둘 곳이 없으면 약한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토가 금을, 진토는 금을 잘 생한다 해서 진토가 금을 생해서 금이 왕하다.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혈령, 비혈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화를 보면 화는 해자진이 있지만 시지에 오화, 화의 제왕이 있죠. 그렇죠. 왕이 있죠. 그래서 강합니다. 그리고 토를 보면은 토는 오는 토와 기토와 근록지가 되죠. 그리고 진토, 토가 있죠. 역시 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 오행의 강약 왕세가 결정되었죠. 이 사주에서는 가장 부족한 오행이 금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쇠약한 오행이 결정되면은 다음은 이 가장 약한 오행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내 몸에 지거나 또는 그런 곳에 주거를 하게 돼, 또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팔자를 개선하고 고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 과연 운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죠.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름에 더운 것을 어떻게 하죠? 에어컨으로 그 더위를 없애서 시원하게 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여 어떻게 해요? 따뜻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춥지만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하고, 원래는 덥지만 에어컨으로 또는 선풍기로 또는 부채로서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운하는 것.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그 더위를 에어컨을 킨다고 해서 또는 부채로 붙인다고 해서 그 더위를 완전하게, 그 더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되죠. 겨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난방을 하여도 역시 붙습니다. 다만 그 더위와 그 추위를 개선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치로 팔자도 개선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더운 날을 부채로도 시원하게 하고, 추운 날을 난방으로서 혹은 따뜻한 옷으로서 그 추위를 상당히 개선시키고, 그 사주에 해당해서 운을 고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못 고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피상담자들에게 유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맞죠? 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은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달마도를 가지고 실제 소맥을 차단하는 이 실험을 과학적으로 지도한 것을 실제는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달마도에서 파작이 나와서 어느 정도 소맥을 제어시킨 이런 결론을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서 측정한 것을 분명히 필자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상, 어떤 형상에서는 그 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도 그냥 마구잡이 인쇄해서 파는 부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음성스럽게 기를 모아서 그 부적을 써서 그 부적을 이용해서 교훈을 시키는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100% 운을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에 버금가는 상당한 기운이 발생되어 그 사람의 운을, 또 그 사람의 흉한 어떤 일들을 자제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모든 자연은 기가 나오게 되어, 성인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최초의 태극이 생겨서
그 태극은 온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서 무소부재할 없는 곳이 없다. 필자가 지금 강의하는 이 자체 내에도 벌써 태극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 어떤 일들, 어떤 행동 모든 것은 태극이 생성되어서 왕에다가 다시 소멸되는 이런 주기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부적도 기를 모아서 그 부적을 쓰게 되면 그 부적에도 분명한 나쁘고 흉한 그런 기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극은 무소부지하기, 흉을 길로 바꾸는 그런 태극이 부적 자체 내에서도 형성되어 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달마도에서 기가 나오고, 그러나 그 기가 그 흉한 운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부적을 한 개 써서 그 나쁜 흉한 기운을 다소 자, 10% 정도 그리고 또 필자가 이렇게 써두었는데 이 사주에서 금이 부족하죠. 이 금이 부족하면은 어떤 사물이 필요하느냐, 어떤 사물을 이용하고 어떤 위치에서 생활하고 기거하면은 개운식 수석, 집에서 아름다운 돈을 지키고 수석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보석을 몸에 차고 목걸이, 금목걸이를 하고 또는 반지를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부족한 오행을 보완해주고 그 기운을 높여주기 때문에 나쁜 흉한 어떤 작용을 감소시켜 기란 운으로 다소나마 100%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을 100% 팔자를 100%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을요? 팔자를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목이 부족하면은 어디에요? 사주에 목이 부족하다 하면 집안에 화초를 기른다든가, 또는 나무가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으로 등산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집을 목재로 짓는다든가, 또는 집의 자향을 동쪽으로 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기운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운을 고치고 팔자를 고치고 나쁜 흉을 몰아내는 그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허약한데 목이 위축되는 그런 계통은 안 좋겠죠. 목이 약해지는, 나무의 기운 같은 것이 약해지는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석은 금, 쇠붙이 종류잖아요. 그래서 보석, 후석, 돌, 철독, 철구조물이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는 높은 곳, 아파트도 낮은 층보다 높은 층이 좋고, 화는 위에 올라가서 확산되는 거니까, 그렇죠. 집도 밝은 곳을 선호를 하고 개방된 곳, 확 트인 곳, 이런 곳, 빛이 잘 드는 집, 또는 불을 가까이 하고 집의 자향도 내망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수족관, 물이 있으면은 불이 꺼지니까 안 좋죠. 낮은 곳, 물, 집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다든가, 앞에 냇가가 있다든가, 이런 물과 인접한 이런 곳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토는 꼭 필요한 그 사물들은 도자기, 흙에 근접한 곳,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도 1층 같은 이런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글쎄요, 반지하 이런 것은 필자도 좋을까 나쁠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로 이 잘못됐죠. 황토로 된 집, 남향, 토는 또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에 기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토가 부족한 사람은 우거진 숲풀 속, 나무가 많은 곳, 그리고 낚시, 수석, 냇가 등 물이 많은 곳, 또는 목재로 된 집,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면은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을 보완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수석, 암석주의, 또 몸에 보석을 착용한다든가, 그리고 집의 자향도 남서향 이런 곳에 기거를 하게 되고, 또 몸에 보석을 차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금의 기운이 내 몸에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내가 많이 받기 때문에 사주에 부족한 금기를 보완시켜 줄 수 있어서 내 팔자를 고치고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떠한 사물을 피하면은 나무 계통, 목재, 너무 확 개방된 곳, 높은 곳, 또는 불이 많은 곳,
이런 곳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주의 수가 부족하다면은 어떤 사물이 내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물을 깊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집안의 수족관, 그렇죠? 수족관을 두는 것, 그런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또 거주하는 것도 좀 낮은 곳 또는 집 자체도 너무 햇빛이 많이 드는 것보다 다소 어두운, 다소 침침한 곳이 적당할 수가 있겠고, 아파트 층수도 고층보다는 저층이 되고, 또 저수지가 있거나 내가 있는 이런 곳이 도랑이 있거나 이런 곳이 적당한 거주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 자향도 남서향이라든가 동북방향, 그런 방향이 좋겠죠. 그리고 피해야 될 곳은 너무 더운 곳, 너무 따뜻한 곳을 피하고 다소 시원한 곳, 그런 곳에 생활하는 게 좋고, 또 너무 개방되거나 확 트인 곳, 그런 것보다는 다소 그런 대로 좀 막힌 곳, 조금 엄습하다고 할까? 그런 곳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도 높은 층보다는 중하층,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은 다소 팔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